펄서가 뭐라 그랬어요? 펄서는 말 그대로 어떤 펄스를 만들어주는 그런 요소를 우리가 펄서라고 부르고요. 자, 그래서 펄서를 우리가 뭐 굳이 적자라고 하면은 이게 하는 역할은요, sending high voltage electrical signal to transducer. 트랜스듀서가 뭔지는 내가 설명을 했죠. 그죠? 이런 전기적인 에너지를 소리 에너지로 바꿔주는 게 트랜스듀서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하이 볼티지라고 했는데 이 하이 볼티지가 어느 정도 레벨이냐라고 하면요, 이 레벨이 보통 80에서부터 160V입니다. 되게 높죠. 그죠? 그러니까 80에서 160V 정도 되는 볼티지 레인지를 우리가 트랜스듀서에다가 넘겨주게 됩니다. 자, 근데 펄서라는 거는요, 말 그대로 어떤 펄스를 만들어줍니다. 그 펄스라는 건 뭐냐면은, 이게 펄스, 여러분들 알고 있는, 쭉 가다가, 이렇게. 그죠? 우리가 이걸 뭐 사실은 렉탱귤러 펄스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죠. 그죠? 그 렉탱귤러 쉐입의 이런 펄스를 제너레이션 해주는 게 여기 있는 펄서고요. 요런 형태의 어떤 펄스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게 주로 뭐냐면은, 뭐 여기에서 자세하게 얘기하진 않겠지만, 주로 뭘 사용하냐면은 모스펫을 사용합니다. 모스펫 스위치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 식의 펄스를 만들어줘요. 그렇죠? 자, 그런데 실제로는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그 트랜스듀서에서 만들어주기를 바라는 트랜스듀서가 있으면은, 이런 식의 펄스가 트랜스듀서의 인풋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트랜스듀서에서는 어떤 식의 어떤 소닉 웨이브, 그죠? 음파가 발생을 하게 되냐면요, 요 음파는요, 요게 들어와가지고 요런 게 그대로 나간다라고 하면은, 사실 여기는 어떤 주파수 성분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초음파, 우리가 초음파 이미징을 하는데, 그러면 초음파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죠? 뭐 이건 초음파가 아니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지기를 원하는 웨이브 폼은 보통 어떤 식이냐면은, 이렇게 하이 프리퀀시를 가지고 있는, 뭐 보통 한 10MHz 정도, 가청 주파수를 넘어가는 초음파죠. 그죠? 보통 한 10MHz 정도의 오더를 가지고 있는 그런 요런 식의 어떤 이 웨이브 폼을 만들어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 트랜스듀서에서 요런 이제 쉐입을 가지고 있는 음파를 만들어서 바깥으로 발생을 시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요 펄서에서 만들어낸 요런 펄스를 가지고 트랜스듀서에서 요런 식의 파형을 내려고 하면 어떻게 만들어줘야 될까요? 이거를 요런 쉐입으로 바꿔줘야 될 것 같죠. 그죠? 안 그래요? 근데 실제로는요, 안 바꿔줘도 돼요. 실제로는요, 여기 있는 펄스에서 만들어진 요 펄스 있죠? 요 펄스를 여기 있는 트랜스듀서에다가 그냥 집어넣기만 하면 이런 게 나와요. 펄스의 프리 트랜스폼은 뭔가요? 싱크 펑션입니다. 그 전에도 나왔죠. 이건 싱크 펑션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시노미 시스템을 잘 기억하고 있는지를 한번 봅시다. 여기 있는 요 렉탱귤러 펄스의 폭이 줄어요. 폭이 줄는 대신에 높이는 높아진다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니까 일정한 에너지를 가지면서 폭이 준다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요거를 프리 트랜스폼 하면 싱크 펑션은, 자, 쉽게 그냥 요 싱크 펑션에 여기 이걸 이제 메인 로브라고 하고 옆에 있는 걸 사이드 로브라고 하는데, 그죠? 요 메인 롭의 요 폭 있죠, 폭. 자, 요게 하얀색에서 빨간색이 되면은 요 메인 롭의 폭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폭이 줄어든다? 진짜? 폭이 늘어납니다. 더 커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더 퍼진 형태의 이런 싱크 펑션이 만들어집니다. 알겠죠? 자, 왜 그렇게 되냐? 쉽게 생각하면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요, 여러분들 요거 면적을 일정하게 유지를 하면서 요 폭을 점점 줄이면은, 예를 들면 요 폭을 0으로 보내면은 뭐가 돼요, 이게? 뭐가 됩니까?
임펄스가 되죠. 이게 임펄스의 정의죠. 그죠? 임펄스는 면적은 일정하면서 폭이 제로고 높이는 무한대가 되는 어떤 펑션을 임펄스 펑션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자, 임펄스를 푸리에 트랜스폼하면 푸리에 트랜스폼 결과는 뭐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유닛 임펄스다. 델타 t다. 델타 t를 푸리에 트랜스폼하면 뭐예요? 뭡니까? 1이죠, 1. 상수입니다. 상수. 요거죠. 그죠? 그럼 왜 이게 넓어지는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요 렉탱귤러 펄스의 폭이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싱크 펑션의 폭이 점점 넓어지다가 이게 한 점으로 모이게 되면 완전히 직선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요 펄스의 폭을 아주 좁게 이렇게 만들어서 준다라고 가정합시다. 아주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펄스. 그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게 뭐 사실 완벽하게 여기 있는 이런 직선이 되진 않겠지만 아주 넓은 폭을 가지는 아주 넓은 이런 메인 롭을 가지는 이런 싱크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주 넓은 폭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게 많은 주파수 성분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이 신호 안에. 그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초음파를 만들어내는데 사용하는 트랜스듀서 있죠. 트랜스듀서는요. 보통 어떻게 생겼냐면 쉽게 생각하면은 이런 직육면체입니다. 그죠? 자, 우리가 트랜스듀서에는 우리가 어떤 정기적인 신호를 이런 기계적인 어떤 예를 들면 진동으로 바꿔주는 거거든요. 진동이 생겨야지 어떤 음파가 발생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정기적인 신호를 기계적인 진동으로 바꿔주는 데 사용하는 물질을 뭐라고 불러요? 이거를 피에조 일렉트릭 머티리얼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말로는 앞전체라고 합니다. 앞전체. 이런 앞전체의 종류가 되게 다양한 종류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앞전체는 뭐냐면요. 말 그대로 누르면 전기가 발생하는 물질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 놈이 뭔가 형태가 변하게 되면요. 여기에 전압이 유도가 되고요. 반대로 여기다가 전압을 걸어주면 형태가 변하게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론적으로는요. 어떤 앞전체가 있을 때 앞전체에다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예를 들면 뭐 10MHz, 10MHz로 변화하는 어떤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 그러면 얘가 10MHz의 주파수로 진동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럼 얘가 10MHz 진동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얘가 10MHz의 주파수를 가지는 음파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실제로는요. 그건 이제 이론이고요. 실제로는 여기 어떤 이런 이제 앞전 트랜스듀서가 있으면요. 이 앞전 트랜스듀서에 예를 들면 윗면하고 아랫면에다가 어떤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 이게 여러 가지 팩터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긴 하는데요. 예를 들면 요 안에 들어가 있는 물질들의 어떤 고유 특징이라든가 아니면 가로, 세로, 높이, 그죠? 이런 것들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는데요. 이게 실제로 그림을 그려보면요. 이게 주파수고요. 이게 이제 진동, 뭐 진동 R이라고 합시다. 진동. 그러면 얘네가요, 요런 특성을 가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예를 들면은 10MHz를 넣어주면은 10MHz로 진동을 하고, 이게 이제 변이입니다, 변이. 그죠? 예를 들면 100MHz를 넣어주면은 마찬가지로 같은 변이로 100MHz로 진동을 하고, 요런 시스템이 아니고요.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 요 변이를 봤을 때, 요게 어떤 특정한 주파수에 대해서 이렇게 스페시픽한 요런 특징을 가집니다. 아주 내로우 밴드 특성을 가져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보다 실제로는 훨씬 더 좁아요. 내가 지금 확대해서 그런 거 실제로 이래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요런 주파수 예를 들면 여기가 뭐 10MHz다라고 하면요. 10MHz 여기서 예를 들어 요쪽 끝이 뭐 10.5고 요쪽이 9.5라고 하면 10.5를 넘어가는 애들은 거의 어떤 주파수를 넣어주더라도 얘가 진동을 하지 않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9.5 이하도 마찬가지로 진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죠? 가장 진동이 많이 일어나는 거는 10메가. 그죠? 그러니까 10메가의 주파수가 들어오면 여기 진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결정하는 이제 조건이 여기 있는 앞전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물질 특성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런 쉐입 있죠. 형태. 가로, 세로, 높이. 그죠? 이런 것들이 달라지면 요 프리퀀시를 뭐라고 부르냐면 요걸 뭐라고 부를 것 같아요? 요 주파수를 이게 뭐하고 비슷해요? 무슨 현상하고 비슷합니까? 네, 그렇죠. 공명. 여러분들 그 고등학교 때 배웠던 소리굽새
그죠? 공명 주파수. 특정한 이제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공명 주파수하고 같은 주파수가 인풋으로 들어와야지 얘가 공명을 하죠. 다른 주파수에는 반응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레조넌스 프리퀀시가 되는 겁니다. 공명 주파수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요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트랜스듀서에다가 자, 보세요. 요런 예를 들면 우리가 이상적으로 아이디얼하게 요런 임펄스 있죠. 임펄스를 여기다가 걸어줬다라고 가정합시다. 얘한테 인풋으로. 그죠? 양단에다가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임펄스를 걸어줬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뭡니까? 결국은 이게 일종의 프리퀀시 리스판스죠. 그죠? 맞습니까? 프리퀀시 리스판스잖아요. 그럼 프리퀀시 리스판스는 여러분들 어떤 HT가 있으면은 HT에다가 인풋 XT가 있을 때 요거의 컨볼루션이 아웃풋 IT인데, 그죠? 요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여기 있는 요 HT의 어떤 푸리에 트랜스폼 HF, 그럼 이거는 XF하고의 곱이죠. 요게 이제 Y 아웃풋의 스펙트럼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게 요 커브가 어떻게 보면 HF잖아요. 그죠? 여기에 요런 인풋이 들어오는 거예요. 요게 이제 XF죠. 그죠? 요거 두 개 곱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웃풋도 이렇게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임펄스면요, 모든 주파수 성분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죠? 모든 주파수 성분 다 가지고 있는데 이 모든 주파수들 중에서, 그죠? 들 중에서 요 10MHz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다른 주파수들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요 10MHz에서만 얘가 진동을 하니까 실제로 얘가 만들어내는 파형은 10MHz의 파를 만들어내는 거죠.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요? 알겠죠? 그죠? 그래서 되게 쉽습니다. 여기 트랜스듀서가 있으면요, 트랜스듀서에다가 가능하면 짧은 펄스 위스를 가지고 있는 펄스를 인풋으로 집어넣어주면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는 공진 주파수에 해당되는 그런 웨이브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음파가. 알겠죠? 되게 쉽죠? 이 역할을 해주는 게 펄서입니다. 내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돼요? 알겠죠? 자, 쉽죠? 자, 그러면 사실 우리가 이상적으로는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죠? 이상적으로는 이거를 임펄스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임펄스 만들 수 없으면은 우리가 이거를 가능하면 최대한 좁게 만들면은 아주 이렇게 넓은 메인 로브를 가지고 있는 이런 싱크 펑션 가질 수 있죠. 아주 넓은 이런 싱크 펑션을 이용을 해서도 예를 들면 이게 원래 이제 직선보다는 좀 더 밑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더라도 이쯤에서 예를 들면 10메가라고 하면, 그죠? 요것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알겠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요 펄서를 디자인을 할 때는요, 가능하면 요 폭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줄이면 줄일수록 좋겠죠. 그죠? 이게 좁으면 좁을수록 어떤 이상적인 요런 그 상수, 그죠? 상수 값을 가지는 스펙트럼을 가지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꺾여 내려와 가지고 로스가 일어나는 걸 막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가능하면 이렇게 줄여야 되는데 줄이면 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할까요? 사실 펄스를 줄이는 건 가능합니다. 그죠? 요즘에 이제 모스펫 테크놀로지가 많이 발달을 해가지고 아주 짧은 듀레이션을 가지고 아주 짧은 펄스 위스를 가지고 있는 이런 펄스를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펄스가 좁아지면, 자, 여러분들 임펄스니까 임펄스를 만들어주려면 동일한 에너지를 트랜스미스를 하기 위해서는 이거에 넣어주는 볼티지의 크기가 어떻게 돼야 돼요? 더 커져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엄청난 하이 볼티지를 인풋으로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하까지는 이상으로 이거를 이제 줄일 수는 없어요. 그죠? 동일한 에너지를 주기 위해서는 사실은 또 여러분들 뭐 어떻게 생각하면요, 아주 하이 볼티지 넣으면 되죠. 여기 지금 뭐 80에서 160볼트를 넣는다고 했는데 뭐 1000볼트 넣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렇게 아주 강력한 에너지를 집어넣어주면 또 어떤 일이 생길까요? 가능하긴 한데요. 여러분들이 초음파 영상, 제가 얘기할 때 초음파 영상의 가장 큰 장점이 뭐라고 했어요? 안전하다라는 게 장점이라고 했죠. 그렇죠? 이렇게 하이 에너지를 집어넣어주게 되면 더 이상 초음파가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죠? 위험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감안을 해가지고 하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80에서 160볼트 정도. 그죠? 그 정도의 전압을 사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 중에서 지난번에 여러분들 그려놓은 건 다 가지고 있죠. 펄서가 있었고 이제 펄서는 알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음파를 만들어 준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트랜스듀서를 봐야 되는데요, 그죠? 트랜스듀서는 자 이걸 가기 전에 사실 먼저 여러분들이 이게 요 이론을 먼저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여러분들 사실 고등학교 때도 배우긴 했는데 고등학교 때는 개념만 배웠지 내가 지금부터 설명하려고 하는 거에 대한 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배운 적이 없었을 거예요. 내가 지금 뭘 설명하려고 하냐면은 여러분들 디프렉션이라는 용어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디프렉션. 사실 우리가 초음파 영상 강의하는 시간이 한 2시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아주 이게 디테일하게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실은 보통은 이게 제대로 하려면 초음파 영상만 가지고 초음파만 가지고 거의 한 학기 강의를 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거의 이제 원리 정도만 지금 설명을 하는 거다 보니까 뭐 아주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는 없는데요. 디프렉션이란 게 우리말로 뭡니까? 아는 사람? 예, 회절. 회절입니다. 회절. 회절이 뭔지 혹시 기억나요? 회절이 뭐예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렇게 슬릿이 있고요. 구멍이 있고요. 구멍에다가 저쪽에서 이런 플레인 웨이브가 이렇게 오고 있어요. 이렇게 전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 구멍을 지나간 오른쪽에는 어떤 형태의 웨이브가 만들어져요? 이런 식의 웨이브가 만들어지죠. 그죠?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뭐예요? 웨이브에서는요, 모든 포인트가 각각이 소스 포인트로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왜 이게 플레인 웨이브가 왜 생성을 하냐면요, 여러분들 실제로는 플레인 웨이브면 요 디프렉션의 원리에 따르면요, 여기가 요점, 요 플레인 웨이브에 있는 요 웨이브 프론트에 있는 모든 점들 있죠. 요 점들이 다 각각 하나하나의 포인트 소스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한 점이 포인트 소스가 되면요, 예를 들면 요 점 있죠. 요 점은 요런 식의 이제 동심원, 그죠? 동심원 형태의 웨이브를 만들어내고요. 요 놈이 또 소스면은 요 놈은 요런 식의 이제 동심원을 만들어줍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요 놈은 마찬가지로 요런 식의 동심원을 만들어내고요. 그죠? 요것도 요렇게 동심원을 만들어내고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웨이브에서 모든 포인트들은 각각 하나하나가 어떤 포인트 소스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각각의 포인트 소스는 여기 있는 이런 동심원 패턴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근데 이런 동심원 패턴들이 어떻게 돼요? 서로 상쇄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반대 방향은 서로 상쇄가 일어나게 되면, 그럼 실제로 여러분들이 요걸 그림을 다 그려가지고 실제로 보면은 요게 요런 직선을 이루게 됩니다. 요런 거 배웠죠? 그죠? 기억나죠? 고등학교 때 배웠죠? 물리 시간에. 그죠? 자, 그런데 여기 만약에 이렇게 구멍이 나게 되면은,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플레인 웨이브가 오다가 플레인 웨이브에서 여기 있는 게 다 소스인데 이거는 이쪽으로 넘어가지 못하잖아요. 그죠? 요 점이 이제 소스 역할을 하게 되니까 요 점에서는 요런 동심원 형태로 이렇게 퍼져나가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죠? 그래서 요런 현상을 이제 회절이라고 하죠. 회절. 그죠? 그래서 회절이라는 거는 모든 포인트, 웨이브 프론트에 있는 모든 포인트가 포인트 소스처럼 어떤 작동을 한다라는 게 여기 있는 회절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every point in the wave front acts like a point source죠. 음파도 웨이브이기 때문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자,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내가 트랜스듀서 요런 식의 요렇게 생긴 트랜스듀서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길쭉하게. 물론 이제 이쪽에 우리가 보통은 이쪽 방향을 이제 G 방향이라고 하고요. 이쪽 방향을 이제 X 방향이라고 할 텐데요. Y 방향이 이쪽 방향이에요. 그죠? 근데 Y 방향으로 두께 가지고 있겠지만 Y 방향 두께는 지금 여기서는 무시합시다.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요게 요 트랜스듀서의 길이가요. X 방향으로 무한하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요 트랜스듀서가 만들어내는 음파는 어떤 형태일까요? 패러럴 이렇게 플레인 웨이브가 만들어지겠죠. 맞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이게 유한하잖아요. 근데 유한하면은 여러분들 요거 하나가 전부 다 뭐라고 했어요? 다 소스가 된다 그랬죠. 소스가 되니까 얘네가 만들어내는 파형은 어떤 형태의 파형이 만들어지냐면요. 아, 이거 사실은 저 보여줘야겠는데 손으로 그리기 되게 어려운데 요게 요렇게 해서 약간 어떤 형태냐면 요런 형태를 가지게 돼요. 이렇게. 알겠죠? 그러니까 가운데 부분은 요런 이제 플레인 웨이브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요. 이쪽 부분은. 그죠? 요 가쪽 부분은 이렇게 동심원을 그리면서 나가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런 형태의 어떤 형태를 가지게 된다는 거고요. 나중에는 사실은 이게 뭐 더 이제 실제로 해보면요. 이게 좀 많이 지나가게 되면은 이쪽에 어떻게 뭐 포커스를 이루게 되는 그런 포인트들도 생기게 되고요. 그죠? 하여튼 뭐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요런 일이 일어나는 게 이제 회절이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요런 초음파에서 회절을 어떤 이퀘이션으로 표현을 할 겁니다. 그렇죠? 초음파에서 회절을 한번 이퀘이션으로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요거를 먼저 이제 정의를 해야 나중에 뒤에서 트랜스듀서 쪽을 좀 더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뭐부터 하냐면 좌표축부터 한번 설정을 해봅시다. 자, 내가 방금 전에 보여준 것처럼요. 여기 웨이브가 진행하는 요 방향을 우리가 G라고 합시다. 그렇죠? G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어떤 이게 일종의 요 웨이브를 만들어내는 소스죠. 그죠? 요 소스가 위쪽이 A고요. 아래쪽이 마이너스 A라고 합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요 중심 있죠. 요거에 중심에서부터 G축하고 이루고 있는 요 각도를 우리가 세타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정을 합시다. 자, 요거를요, 우리가 똑같은 건데, 똑같은 그림인데, 요걸 다시 한번 그려보면요. 여기 이제 G고요. 여기가 A고, 여기가 마이너스 A고, 요거 이제 X축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죠? X축이 되고요. 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 여기에 어떤 임의의 요 공간상에 있는 하나의 포인트를 가정을 합시다. 하나의 포인트. 그죠? 요 포인트를 가정을 해서요. 요 포인트가, 요 포인트, 원점에서부터 요 포인트까지의 거리가 요 포인트의 G 좌표가 그냥 G라고 하고요. 그죠? 요 포인트의 X 좌표가 XG라고 합시다. XG. 그러니까 요 길이가 XG가 되는 거죠. 그죠? 요런 포인트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요 위에 있는 요 여기 마이너스 A부터 A 요 X축 있죠? X축 위에 있는 하나의 임의의 점을 하나 잡아요. 점. 요 점을 잡아서 요 점의 X좌표가 X0라고 가정합시다. X0. 그렇죠? 여기 X0고요. 그러면 요 X0하고 여기 있는 XG를 가지고 있는 이거 너무 일직선상에 놓여 있는 것처럼 그려놨는데 사실은 이 좀 그림을 좀 잘못 그렸네. 약간 좀 낮춥시다. 이거를. 좀 그림을 이렇게 낮추고 요게 이제 XG고요. 요게 X0고요. 요 X0하고 XG하고 요거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ROG라고 합시다. XO하고 XG하고 사이의 거리라는 뜻이죠. 그쵸? 자, 근데 사실은요, 요 초음파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려면은, 그러면 내가 한 학기 정도 배워야 된다고 했는데, 그걸 배우려면은 사실 뭐,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 호이겐스, 뭐 이런 거 들어봤죠? 이런 사람 이름? 그죠? 이런, 뭐, 호이겐스의 원리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사실 무시하고 그런 유도 과정 같은 거 다 무시하고요. 그냥 이퀘이션이 그 사람들이 만든 이퀘이션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호이겐스를 어떻게 쓰냐면 HUYGENS입니다. 호이겐스. 호이겐스와 프레스넬 이런 요 두 사람의 이름을 따서 호이겐스 프레스넬스 프린시플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호이겐스 프레스넬스 프린시플이 뭐냐 하면 P, G, XG는 자, 요 상황에서요. 인테그랄 마이너스 A에서부터 A까지 ROG 분의 익스포넨셜 JK ROG 코사인 세타 OG DX0. 그러니까 호이겐스 프레스넬 프린시플에 따르면은 요런 관계가 성립을 하는데요. 여기서 P가 뭐냐? P가 뭐냐면요. 이게 어떤 프레셔 웨이브 펑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있는 요 점 있죠, 요 점. 그죠? G, XG라는 요 점 있잖아요. 그죠? 요 점에서의 어떤 이 웨이브, 우리가 음파가 있을 때 음파는 압력이죠. 그죠? 공기의 압력이잖아요. 프레셔잖아요. 그 프레셔, 요 점에서의 프레셔가 우리가 여기 마이너스 A에서부터 A까지 이런 이제 어떤 어파처가 존재를 한다라고 하면은 요 마이너스 A에서 요 2A의 길이를 가지고 있는 요 놈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요 점에서 만들어지는 공기 압 프레셔가 이퀘이션이 이렇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는 나도 잘 몰라요. 호이겐스와 프레스넬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그렇죠? 요 식에서 그러면 저기 나와 있는 거 ROG라는 거 뭐냐? ROG는 요 두 점 사이의 거리잖아요. 그죠? 그럼 뭐예요? 루트 뭐 X좌표 X0 마이너스 XG의 제곱 플러스 G 제곱이죠. 하나는 0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고 그럼 코사인 세타 OG는 뭐냐? 이거는 ROG 분의 G입니다. 이거 보면 요 코사인 OG라는 게 뭔지 알겠죠? 코사인 OG는 뭐예요? 요렇게 수평하게 이렇게 끄면 그죠? 요 각이 뭐예요? 이게 세타 OG입니다. 그쵸? 그래야 여기 있는 것처럼 코사인 세타 OG는 ROG 분의 G가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있는 코사인 OG라는 거 요게 이렇게 주어지니까 요 놈을 여기다가 대입을 할 수 있죠. 그죠? 여기다 대입하면은 요 이퀘이션이 다시 어떻게 되냐? 따라서 P의 G의 XG는 이퀄 인테그랄 마이너스 A에서부터 A까지 ROG의 제곱분의 G의 익스포넨셜 J, 요 J는 복소수 J입니다. 네, ROG DX0가 됩니다. 알겠죠? 이런 이퀘이션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타이틀을 붙인다면은 이 타이틀이 뭐냐면은 디프렉션 인 울트라사운드예요. 그죠? 근데 이거하고 디프렉션하고 무슨 상관이냐? 디프렉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자세히 보면요, 여러분들 보세요. 모든 점 하나하나가 다 뭐라 그랬어요? 점 하나하나가 다 소스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A에서부터 A까지 다 적분하는 거죠. 요거 따라서 여기 있는 모든 점들. 그죠? 맞습니까? 그걸 다 적분하면은 여기 있는 요 한 점에서 임의의 한 점에서의 저런 프레셔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게 바로 뭐예요? 사실은 요렇게 생긴 트랜스듀서가 만들어내는 특정한 점에서의 뭐 실제 어떤 초음파의
파워가 되는 거죠. 초음파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죠? 프레셔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맞나요? 그럼 끝났잖아요. 모든 인디케이션 끝났잖아요. 근데 끝난 게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이걸 이용해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니까 이 인테그랄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인테그랄이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인테그랄 계산이 안 되는 인테그랄입니다. 풀 수가 없어요. 그죠? 풀 수 없는 인테그랄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풀 수 있는 형태로 바꿔주기 위해서 몇 가지 가정들을 합니다. 그죠? 이거를 변형을 시켜줄 건데요. 자, 일단 첫 번째 어떤 가정을 하냐면요. g 스퀘어가 x0-xg의 제곱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여기 지금 그림에서 봐도 알겠지만 요 점하고 사이 x 방향의 거리가 그죠? 여기 있는 g 방향의 거리에 비해서 훨씬 더 작다라는 거죠. 그죠? 맞나요? 떨어져 있는 점의 거리가 여기 실제로 요 트랜스듀서의 길이가 생각보다 그렇게 좁지 않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죠? 요런 가정을 하나 놓고요. 요 가정을 집어넣으면은 아까 있던 저기 있는 ROG가 이거 너무 자세히 하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긴 하는데 간단하게 x0-xg의 제곱 플러스 g 제곱이었는데 그죠? 요 놈에서 g를 뽑아내고요. g를 뽑아내면 루트의 1 플러스 g 제곱분의 x0-xg의 제곱이 되잖아요. 이렇게 되죠? 그죠? 자, 근데 요거를 여러분들 사실 예전에 아마 여러분들 다 미적분학 때 배웠을 건데요. 그죠? 미적분학에서 배운 거에 따르면 요거를 이제 근사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 그때 테일러 급수 그런 거 배웠죠. 그죠? 이제 그런 급수 전개에 의하면은 요런 조건을 만족을 할 때 요런 식으로 근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나도 디테일한 식은 잘 생각이 안 나지만.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다시 g를 곱해주면 g 플러스 2분의 1의 g분의 x0-xg의 제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 조건을 만족을 하면요. 일단 이쪽에 이 g가 상당히 길다라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죠? 맞나요? 이게 상당히 기니까 실제로 여러분들 요 ROG의 제곱분의 g라는 게 있는데 요 ROG가 요 g가 충분히 길면요. ROG하고 g하고 어때요? 거의 비슷해지죠. 맞나요? 그러니까 요거에 비해서 요게 훨씬 더 기니까 그죠? 요 길이나 거의 비슷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근사를 할 수 있냐면 g분의 1이라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우리가 근사식을 적용을 하면요. 그럼 저기 있는 요 P라는 요 이퀘이션 있죠? 그죠? 요 P라는 이퀘이션을 좀 변형을 할 수가 있습니다. P GXG는 G분의 exponential JKG의 인테그랄 마이너스 A분의 A부터 A까지 exponential JK의 G분의 x0-xg의 제곱 dx0 이렇게 식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보세요. 원래식에서요. 여기 있는 ROG 제곱분의 G라는 게 저기 뭘로 근사됐어요? G분의 1로 근사됐죠. 근데 G라는 거는 요 X0의 함수가 아니니까 앞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고요. 그죠? 그다음에 요 식에서 여기 붙어 있는 ROG라는 거 있죠. 요 ROG라는 놈 대신에 요 놈을 대입을 하는 거죠. 그죠? 요 놈을 대입하면은 익스포넨셜의 두 개 합이니까 두 개 곱이 될 거고 곱 중에서 여기 G가 붙어 있는 놈은
x제로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이 값이 튀어나온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어썸션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단순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죠? 자, 요렇게 해놓으면은 이제 적분이 가능하거든요. 그죠? 적분이 가능해지는데, 여기서부터는 약간 이제 흐름이 좀 달라지니까 좀 더 설명을 좀 많이 해야 되니까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또 이제 수식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수식 뭐 이렇게 유도하는 거는 내가 그렇게 자세하게 하진 않고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하여튼 이퀘이션이 구해진다라는 거고요. 그죠? 근데 요렇게 구해진 거를요, 사실은 조금 더 이제 쉽게 계산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요거를 조금 더 이제 어프록시메이션 하거든요. 어프록시메이션 해가지고 가는 과정들은 내가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는 좀 생략을 하고요. 이제 프라운호퍼라는 사람이 요거를 이제 또 다르게 어프록시메이션 했습니다. 프라운호퍼가 어프록시메이션 한 식은요, 저 식을요, 변형을 시키면 어떻게 되냐면요, G의 XG고요. 여기도 이제 몇 가지 이제 가정들을 집어넣은 건데요. 요게 요런 식으로 변화가 됩니다. 익스포넨셜 JKG의 익스포넨셜 JK의 2G분의 잘 안 보이는데 XG의 제곱, 그 다음에 인테그랄 마이너스 A에서부터 A까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K의 G분의 X0 XG DX0. 그러니까 프라운호퍼가 어떤 식으로 어프록시메이션 했는지를 설명을 하면 사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가지고 여기서 약간 좀 건너뛰었거든요. 그래서 요 이제 어프록시메이션 된 요 식 있죠. 요 식을 좀 더 이제 어프록시메이션을 더 한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자, 이런 식으로 프라운호퍼의 어프록시메이션을 사용을 하게 되면요.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를 이제 좀 더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사실 똑같은 걸 한 번 더 써야 되는데, 익스포넨셜 JK의 2G의 XG의 제곱. 여기 여러분들 인테그랄 마이너스 A에서부터 A까지 DX0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그죠? 요거를요, 마이너스 A에서부터 A까지 적분을 하지 않고요. 그냥 인테그랄이라고 쓰면 이거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는 뜻입니다. 요거를요, 어떤 SX0라는 함수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K의 G분의 X0 XG DX0라고 쓰고요. 여기 있는 SX0, 여기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적분이에요. 근데 마이너스 A에서부터 A까지 적분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 적분으로 이렇게 바꾼 건 뭐냐면, 이게 좀 더 이제 제너럴한 식입니다. 뭐냐면 여기 있는 SX0라는 거 뭐냐면요, 이게 어떤 어퍼처 펑션이라고 부르고요. 어퍼처가 뭐예요? 우리말로? 예, 조리개라는 뜻입니다. 조리개. 그렇죠? 그러니까 조리개 함수라고 부르는데요. 여러분들 이 SX0는 0 아니면 1의 값을 가집니다. 각각의 x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0 아니면 x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 요 식에서 마이너스 a에서부터 a까지는 이런 트랜스듀서가 존재를 하고요. 나머지는 다 0이죠. 없죠. 그죠? 그러면 SX0가 요 케이스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요, 요게 x0고요. 여기 제로고 마이너스 a고요. 요게 마이너스 a보다 낮은 곳에서 0이고요. 마이너스 a에서부터 a까지는 1이고 요 위는 0의 값을 가진. 요게 이제 SX0예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 이거 식이 왜 이렇게 되는지 알겠죠? 그죠? 요게 마이너스 a에서부터 a까지 적분이었는데, 그죠? 요 어퍼처 펑션이 요런 형상을 가지잖아요. 그죠?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한 거하고 똑같죠? 맞나요? 그럼 어차피 이제 마이너스 a에서부터 a까지만 1의 값을 가지니까. 그렇죠? 자, 왜 이런 어퍼처 펑션이라는 거를 새롭게 정의를 했냐라고 하면요, 요거를 자세히 보면 재미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u라는 거를 새롭게 도입을 해서 u가 xg 나누기
G가 U예요. 그죠? 이렇게 놓고, 그러니까 요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요. 같은 거 또 써야 되는데, G분의 exponential JKG의 exponential JK의 XG 제곱 나누기 2G. 그죠? 그 다음에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SX0의 exponential, 자, G분의 XG를 뭐로 놨어요? U라고 놨죠? 그러면 마이너스 JK U X0 DX0죠. 맞습니까? 그죠? 자, 이거 뭐예요? 이거 뒤에 거. 여기서 많이 보던 거죠. 뭡니까? 뭐예요? 뭐? 예, 프리에 트랜스폼이죠. 그죠? 맞습니까? SX0라는 요 어퍼처 펑션에, 그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원래 J2πnft인데, 그죠? 2πf가 요거죠, U. 그러니까 U가 2πf니까 요거는 그냥 주파수가 아니고 뭐 각주파수가 되는 거죠. 그죠? 맞나요? 요게 앵귤러 프리퀀시가 되고요. 그러면 U를 앵귤러 프리퀀시를 가지는 프리에 트랜스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다시 써주면 G분의 exponential JKG의 exponential JK의 XG의 제곱 나누기 2G의, 그래서 같은 걸 계속 써주는데 프리에 트랜스폼에 SX0 프리에 트랜스폼인데 이때 요 각주파수 U는 XG 나누기 G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왜 프라운호퍼라는 사람이 이런 어프록시메이션을 했는지 알겠죠? 뭔가 이 중간에 내가 과정을 건너뛰긴 했지만 이런 어프록시메이션 한 이유는 뭐 프리에 트랜스폼 형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한 겁니다. 다른 이유는 없어요. 알겠죠? 자, 이렇게 프라운호퍼가 이런 식으로 어프록시메이션 한 결과에 따르면 결국 우리가 어떤 점에서의 프레셔 있죠? 어떤 점에서의 프레셔는 뭐의 프리에 트랜스폼? 어퍼처 펑션의 프리에 트랜스폼이죠. 어퍼처 펑션이란 게 뭐예요? 이게 트랜스듀서죠. 그죠? 그러니까 트랜스듀서의 공간적인 분포에 프리에 트랜스폼을 하면은 임의의 점에서의 뭐 프레셔가 나온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만 일단 이해를 한 다음에 이제 다시 트랜스듀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부터 우리가 뭐를 정의를 할 거냐면요. 디렉티버티라는 걸 정의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디렉티버티라는 거는 어떻게 정의가 되는 거냐면요. 디렉티버티는 자, 일단 봅시다. 우리가 트랜스듀서가 예를 들어서 새롭게 한번 봅시다. 이게 X축이고요. X축 눕혀놓은 겁니다. 이쪽이 이제 G축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트랜스듀서가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에서부터 2분의 1까지 이렇게 트랜스듀서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G축하고 이루어져 있는 이 각도가 여기 세타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가정을 하면, 그렇죠? 요 놈의 디렉티버티 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요. 요거는 D 세타고요. D 세타는요. 프리에 트랜스폼에 여기 있는 요게 이제 AX가 요놈에 대한 어퍼처 펑션이 우리가 AX라고 합시다. 요게 어퍼처 펑션이에요. 알겠죠? 요 어퍼처 펑션 그림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X에 뭐 제로 마이너스 2분의 L 2분의 1에서 이렇게 1 값을 가지는 거죠. 그죠? 요거라고 했을 때 요 어퍼처 펑션의 요 프리퀀시는 람다분의
사인 세타. 요걸 우리가 어떤 세타에 대한 디렉티버티라고 합니다. 요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요. 요게 요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프라운호퍼 어프로키메이션을 해가지고, 그죠? 특정 위치에서의 프레셔를 계산을 하게 되는데, 그 프레셔 계산하는 식에서 요 앞쪽에 붙어 있는 요 놈을 빼버리고요. 요 뒤쪽에 있는 요 프레 트랜스폼 요거 있죠. 그죠? 요 놈만 떼가지고 우리가 디렉티버티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사실은 왜 디렉티버티를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느냐 하는 거는 요 식에서부터 사실은 뭐 한 3줄 정도 더 유도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되게 망설여져요. 이거 3줄 또 유도하면은 그럼 또 시간이 또 확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여기서 나온 거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아두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디렉티버티가 나타내는 거 뭐냐면요. 결국 이게 요 텀인데요. 요 텀을 변형한 거거든요. 근데 요 텀이 의미하는 거 뭐냐면은 결국 요게 어퍼처 펑션을 프리에 트랜스폼을 해가지고 요거를 대입을 하면, 그죠? 요 놈이 사실 요 앞에 붙어 있는 놈은 이거 예를 들면은 xg라든가 아니면은 여기 있는 뭐 g라든가 이런 값들이 고정이 돼 있다라고 하면 요거는 어떤 특정한 g에 대해서는 요거는 어떤 상수값을 가지잖아요. 그죠? 결국은 우리가 똑같은 g 값에 대해서, 그죠? 요 놈이 같은 g라는 거는 이 트랜스듀서에서 떨어진 거리죠. 트랜스듀서에서부터 떨어져 있는 요 거리가 일정한 상황에서는요, 우리가 요 놈이 뭘 결정해요? 요 놈이 저 보세요. g가 고정이 돼 있으면은 요거는 결국은 xg에 대한 함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각각의 위치들별로 xg라는 거는 요 축을 따른 값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g가 일정할 때 xg 값의 변화에 따른 어떤 프레셔의 변화를 요 놈이 의미를 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쵸? 응?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 놈을 우리가 디렉티버티라고 하고, 요 디렉티버티가 나타내는 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가 이런 트랜스듀서가 이렇게 생겼을 때 요 트랜스듀서가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의 프레셔를 만들어내느냐 하는 거를 요 놈이 나타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요쪽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그죠? 이제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저기는 우리가 요게 카티션 코디네이트인데, 그죠? xg가 변하는 건데 요거를 세타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요거를 일종의 폴라 코디네이트로 바꾼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유도 과정을 통해서. 유도 과정을 중간에 자꾸 생략을 하니까 약간 흐름이 끊기는데요. 시간상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해를 해주세요. 자,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디렉티버티라는 이런 수치가 우리가 특정한 방향으로 얼마만큼의 프레셔를 가지고 이렇게 파워를 전달하느냐, 어느 방향으로 음파가 발생을 하느냐라는 걸 나타내 주는 게 저기 있는 디렉티버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요 AX라는 거는 이렇게 생긴 거죠. 그죠? 자, AX가 이렇게 생긴 일종의 렉탱귤러 펄스잖아요. AX가 렉탱귤러 펄스면 디렉티버티는 뭐가 될까요? 그렇죠? 프리에 트랜스폼이었으니까 싱크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 지금 X축 자체를요, 세타로 놓지 않고요. 세타로 놓으면 변환하기 힘드니까 요거 자체를 그냥, 그러니까 람다분의 사인 세타라는 거, 대입되는 거, 요 값 자체를 우리가 X축의 값이라고 놓으면은, 그러면 요거를 그림을 그리면 요런 싱크가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요렇게 싱크를 만들었을 때 여기 각각의 만나는 점들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여기 최대값은 L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점은 L분의 1, L분의 2, 요거는 L분의 3. 요런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거를 계산을 하면 계산값이 뭐가 되냐면, 요 계산값이 L 싱크 람다분의 파이 사인 세타 L이 되거든요. 자, 여러분들 요거는요, X축이 람다분의 사인 세타일 때고요. 그죠? 요거에서, 자, 람다를 내가 설명 안 했죠? 람다가 뭘까요? 람다가 뭘까요? 람다는 음파의, 초음파의 웨이브 랭스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뭐 유도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좀 헷갈리겠지만 어쨌든 뭐 이렇게 유도가 됐다고 가정합시다. 자, 이거 뭐 하는 거냐면 똑같은 싱크인데요. x축을 우리가 사인 세타라고 놓으면요. 그러면 당연한 얘기지만 여기 처음 만나는 점은 L분의 람다가 되고요. 요 점은 L분의 2람다가 되고요. 요 놈은 L분의 3람다가 됩니다. 그렇죠? 요 놈은 마이너스 L분의 람다, 요건 마이너스 L분의 2람다, 요 놈은 마이너스 L분의 3람다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요게 나타내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여기 요런 이제 트랜스듀서가 있을 때, 이 트랜스듀서가 여기 세타일 때, 그죠? 요거일 때, 요게 지금 각각 방향마다 얼마만큼의 파워로 이제 음파를 쏘아내고 있느냐라는 걸 나타냅니다. 그죠? 여러분들 요걸 보면은 어때요? 요 제로일 때, 세타가 제로일 때, 사인 세타도 제로죠. 그러니까 요 중심에서부터 지축 방향으로, 그죠? 지축 방향으로 가장 큰 음파가 발생을 하게 되죠. 맞아요? 근데 지축 방향으로 나가지만 여러분들 저 커브를 보면은 이게 실제로 이론적으로는 가장 좋은 거는 이렇게 나가는 게 제일 좋죠. 그죠? 근데 이렇게 나가지는 않고요. 어때요? 이런 값들에서 어떤 값들을 가진다는 얘기는 뭐 세타가 0이 아닌 요런 방향, 요런 방향, 요런 방향, 요런 방향으로도 어느 정도의 음파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런 형태의 어떤 대충 그림이 그려지나요? 이쪽으로 가장 크고요. 이쪽으로 이제 세타가 커지면은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음파의 크기가 작아지게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용어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요 가운데에 있는 요 센터에 있는 요 로브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요거를 이제 메인 로브라고 부르고요. 옆에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뭐라고 불러요? 이거를 사이드 롭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자, 이제 대충 다 했어요. 다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뭐 사실은 그러면 이제 초음파 다 끝난 거예요. 그죠? 다 끝났는데 잘 보세요. 자, 뭐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트랜스듀서 만들어 가지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특정한 듀레이션을 가지고 있는 펄스를 딱 때려요. 그죠? 그러면 특정한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 얘의 어떤 공명 주파수에 해당되는 그 주파수의 음파가 발생을 합니다. 그죠? 그 음파가 저런 패턴을 가지고 앞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죠? 저 앞으로 나가다가 저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어요. 그죠? 장애물이 있으면 그걸 만나 가지고 반사돼서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 반사돼서 돌아오는 거를 돌아오는 양이나 어떤 타임을 우리가 측정을 하게 되면은 이게 어느 거리에 떨어져 있는지, 어느 거리에서 얼마만큼 반사가 일어났는지를 역으로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여기 트랜스듀서가 있고요. 요 앞에 어떤 인체 조직이 있는데 인체 조직이 일단 여기 피부가 있고, 그죠? 피부 안쪽에 뭐 예를 들면 근육층이 있고요. 이렇게 근육층 안쪽에 뭐 어떤 장기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렇게. 그죠? 그럼 여기서 지금 쏘는데 쏘면은 일단 처음 쏜 게 여기 가서 경계에서 반사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맞나요? 요 경계 쪽에서 반사가 돼 가지고 이렇게 돌아오는 애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여기 가서 이렇게 돌아오는 애가 있을 거고, 여기 가서 돌아오는 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예를 들면은 여기 있는 애는 뭐 예를 들어 1만큼이 돌아왔고요. 여기서 돌아오는 애는 2가 돌아왔고, 여기서 돌아오는 애가 1만큼 돌아왔어요. 그죠? 그럼 우리가 시간적으로 여기서 측정되는 신호를 생각을 해보면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갔다가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예를 들어 뭐 이게 대충 이게 1초, 2초, 3초라고 합시다. 그죠? 1초 뒤에 1만큼의 파가 다시 돌아왔고요. 2초 뒤에 2만큼의 파가 돌아오고 3초 뒤에 다시 1만큼의 파가 돌아왔죠. 그럼 우리가 이쪽 방향으로 요 앞에 어느 위치에 얼마만큼의 반사를 일으키는 물질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보를 이용하면은 이쪽 방향의 어떤 물질의 정보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경계의 정보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실 초음파가 영상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한 방향 성분밖에 모르면 영상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죠? 여러 방향의 성분을 알아야, 여러 방향의 어떤 정보를 알고 있어야 영상을 만들 수가 있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방향이고, 그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일 좋은 방법은? 제일 쉬운 방법은? 뭐 하면 돼요? 제일 쉬운 방법. 돌리면 됩니다. CT 하듯이. 그죠? 그러니까 요 줄의 정보를 알고, 그 다음에 요 놈을 요쪽으로 약간 옮겨요. 옮긴 다음에 요 줄의 정보를 알고, 요렇게 옮긴 다음에 요 줄, 요 줄, 요 줄, 요 줄. 그죠? 이 정보들을 다 통합하면 뭔가 영상 같은 걸 만들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실은 영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얘기했던 거, 요거는 실제로 쓰여요. 한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는 어디 쓸까요? 어디? 잠수함 같은 데 쓰겠죠. 잠수함에서 이제 바닷속에서 그 상대 잠수함이나 상대 배의 위치를 알기 위해서 앞쪽에다가 이런 초음파 트랜스듀서를 달아가지고 초음파를 쏘는 거죠. 그럼 초음파를 맞고 튕겨져서 돌아오는 초음파, 그죠? 음파는 일정한 속도를 가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얼마 만에 어느 정도 크기의 초음파가 다시 반사돼서 돌아왔느냐를 알면은 얘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앞에 있는 장애물의 위치 같은 거를 파악하는 게 실제로 에서 사용이 되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그 경우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한 방향만 이렇게 쏘면 돼요. 그건 앞쪽에 있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게 사람 몸에서 이런 영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돌리는 방법을 사용을 하면 여러분들 그 전에 MRI에서도 배웠지만 CT 같은 경우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돌립니다. 실제로. 그죠? 근데 MRI 같은 경우에는 안 돌리고, 그죠? 안 돌리고 뭔가 그레디언트를 바꿔가지고 그래서 똑같은 양의 정보를 얻어가지고 영상을 재구성을 하잖아요. 그죠? 초음파도 뭔가 돌리지 않고 여러 방향의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트랜스듀서를요, 하나를 안 쓰고요, 여러 개를 써요. 여러 개를 쓴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트랜스듀서를요, 이런 어레이로 만듭니다. 어레이로 만든 다음에요. 자, 여러분들 예를 들면 여기 뭐 틈이 아주 좁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요 방향으로 쏘고 싶으면요, 그냥 똑같이 쏘면 돼요. 이쪽으로 다 쏘면은 결국 이게 붙어 있는 거하고 이렇게 조금씩 떨어져 있는 거하고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쪽 방향으로 음파가 발생을 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보고자 하는 방향이 예를 들어서 요 방향이에요. 요 방향. 그죠? 요 방향으로 음파를 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네들이 펄스를 똑같이 만드는 게 아니고요, 시간차를 두고 만들어줘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여기에서부터 요점까지 떨어져 있는 거리가 여기에서부터 요점까지 떨어져 있는 거리에 비해서 훨씬 어때요? 훨씬 멀죠. 그죠? 맞나요? 음파의 진행 속도는 일정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음파의 진행 속도를 고려를 하면은 그러면 요 놈을 먼저 쏘고요. 그죠? 약간의 딜레이 이후에 요 놈을 쏘고요. 그러니까 똑바로 쏘는 거예요. 실제로 앞으로 쏘는 거예요. 앞으로 쏘는데 요거 먼저 쏘고 그다음 요거 쏘고 요거 쏘고 요거 쏘고 요거 쏘고 이런 식으로 시간적으로 이렇게 딜레이를 줘가지고 쏘게 되면은 그러면 아까 봤던 그런 회절 현상에 의해서 실제로 웨이브가 어느 방향으로 나가게 되냐면 이쪽 방향으로 나가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먼저 발생을 시키는 거, 먼저 발생을 시키고 그 다음에 얘를 발생을 시키고 얘를 발생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얘네들의 어떤 디프렉션에 의해서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웨이브가 나가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쏘는 타이밍을 조절하는 거예요. 쏘는 타이밍을 다르게 하려면은 트랜스듀서를 하나만 쓰면은 안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트랜스듀서를 여러 개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요거는 메디컬 이미징 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이상적인 그런 형태의 트랜스듀서가 되는 거고요. 실제로는 어레이 타입을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해됩니까?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어레이 타입의 트랜스듀서를 사용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일단 제일 간단하게는요. 이런 어레이 타입의 트랜스듀서가 그러니까 어퍼처 펑션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게 하나하나가 전부 다 이런 포인트 소스예요. 포인트 소스라고 가정을 합시다. 이렇게. 그렇죠? 요게 마이너스 2분의 L이고 요게 2분의 L이라고 가정합시다. 그 다음에 요 소스와 소스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D라고 합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센터 요게 이제 G축이고요. 마찬가지로 이루고 있는 각이 세타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요런 이제 어레이 트랜스듀서에서 요거를 어퍼처 펑션을 어떻게 가정을 할 수가 있냐면요. 여기에 각각의 위치에 요런 임펄스들이 쫙 놓여 있는 이런 일종의 임펄스 트레인이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렇죠? 이게 2분의 L이고요. 이게 마이너스 2분의 L입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어퍼처 펑션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요. 요 AX라는 어퍼처 펑션은 마이너스 n에서부터 n까지 시그마의 델타의 x 마이너스 nd 이렇게 쓸 수 있죠. d가 사이의 거리니까. 그죠? 이렇게 그냥 가정을 해보자는 겁니다. 어퍼처 펑션이 이렇게 됐다고. 자, 이렇게 가정을 하면 그러면 요거를요 우리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렉트 펑션. 요 L이라는 건 뭐냐면요. 폭이 L이다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렉트 펑션의 폭이 L이에요. 그러니까 요거의 폭이 L. 그죠? 폭이 L인 렉트 펑션이 있다. 요거 곱하기 시그마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델타의 x 마이너스 nd 요렇게 쓴 거하고 같죠? 뭐예요? 요건 뭐예요? 요거?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요런 임펄스 트레인들이 쫙 있는 게 요거죠? 그죠? 요거는 요거죠. 그죠? 맞습니까? 요런 이제 렉트 펑션하고 폭이 L이고 크기가 1인 그죠? 요런 렉트 펑션하고 여기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있는 요런 임펄스 트레인하고 두 개를 곱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에서부터 2분의 1까지의 임펄스 트레인만 남죠. 맞나요? 자, 요렇게 가정을 하고요. 왜 이렇게 하는 거냐면 우리가 지금 뭐 해야 돼요? 어퍼처 펑션을 뭐 해요? 프레이 트랜스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놈을 한번 프레이 트랜스폼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프레이 트랜스폼 하면 여러분들 일단 시그마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델타의 x 마이너스 nd라는 요 임펄스 트레인을 프레이 트랜스폼을 하면은 그러면 뭐가 되냐면 이게 d분의 1에 시그마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시그마 델타 f 마이너스 이렇게 돼요. 이거는 공식으로 다 표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있는 요 AX라는 거를 푸리에 트랜스폼을 한 거, 이걸 대문자 AF라고 하면요. 요 AF는요. 일단 요 앞에 붙어 있는 요 렉트 L의 X라는 거 있죠. 그러니까 폭이 L이고 센터가 0이고 그다음에 높이가 1인 그런 렉탱귤러 펄스. 저거를 푸리에 트랜스폼 한 식은 뭐가 되냐면 뭐 테이블 찾아보면 다 있습니다. 싱크에 파이 LF가 되고요. 그죠? 그다음에 요 뒤에 곱해져 있는 요 놈의 푸리에 트랜스폼 요거죠. 그죠? 그러니까 D분의 1에 시그마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델타의 F 마이너스 D분의 N이고요. 그죠? 자, 그럼 이거 기억나죠? 곱을 푸리에 트랜스폼은 뭐가 돼요? 곱을 푸리에 트랜스폼 뭐가 돼요? 컨볼루션이 되죠. 컨볼루션을 푸리에 트랜스폼하면 곱이 되고요. 그렇죠? 2학년 때 시노미 시스템 좀 잘 들어둘 걸, 그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요걸 이제 푸리에 트랜스폼 한 거에 F 대신에 뭐 대입하면 된다? 람다분의 사인 세타를 대입하면 이게 디렉티버티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디렉티버티 D 세타는 여기다가 그냥 대입하면 돼요. AF에다가 적진 않을게요. F는 람다분의 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2학년 때 시노미 시스템 수업할 때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초음파, 뭐 MRI, CT 다 나온다고 열심히 공부하라고 했죠. 그죠? 자, 여러분들 요거 그림으로 한번 그려봐요. 그림으로 그리면 요게 예를 들어 사인 세타라고 하면요, 요 축이 뭐냐면, 자 여러분들 보세요. 요 싱크입니다. 싱크. 그죠? 맞나요? 요 싱크는 사실 아까 전에 그렸던 그 싱크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싱크죠? 그 싱크하고요, 뭐하고? 임펄스 트레인하고 컨볼루션 돼 있죠. 자 여러분들 여기 있는 임펄스하고 어떤 함수하고 컨볼루션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 함수를, 그쵸, 임펄스가 값을 가지는, 그죠? 그러니까 임펄스가 평행이동 돼 있는 만큼을 시프트를 시켜주죠. 그죠? 시간이 없으니까 델타 t 마이너스 알파면은 이게 x t 마이너스 알파가 되죠. 그쵸? 시프트를 시켜주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시프트 시켜주는 게 쭉 늘어서 있으니까 똑같은 형태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요거 반복된 걸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얼마 단위로 반복이 되냐면, 이게 원래 d분의 1인데 여러분들 이게 식이 f가 람다분의 사인 세타, 람다분의 사인 세타면은 요게 d분의 1인데요. 반복되는 게, 그죠? 요 간격이 d분의 1인데요. 근데 요 람다를 없앴으니까 요게 아까 본 것처럼 d분의 람다가 되고요. 그 다음에 d분의 2 람다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d분의 람다, 여기가 마이너스 d분의 2 람다가 됩니다. 그죠? 여기에 지금 임펄스들이 있는 거예요. 크기가 d분의 1을 가지고 있는 임펄스들이 쭉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0을 센터로 가지고 있는 싱크 펑션이죠. 그죠? 요 놈만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요 놈만 그림 그리면 요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죠? 요렇게 나오는데 요거를 카피하는 거예요, 카피. 그죠? 여기에 서 있는 요런 임펄스들하고 컨볼루션 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실제로는 요 놈 말고도 뭐가 나오냐면요, 여기에도 이런 게 나오고요. 여기에도 있어요. 똑같은 게. 여기에도 있고요. 여기도 있습니다. 알겠어요?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게 뭐냐면, 이게 사실 별게 아닌 게요,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포인트 임펄스의 트레인들이 쫙 있었잖아요. 임펄스 트레인들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어레이가 트랜스듀서가 쭉 있잖아요. 그죠? 쭉 있으면 얘네들이 만들어내는 패턴도 당연히 얘네들 하나하나의 어떤 이런 싱크들로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레이 트랜스듀서가 있을 때 그 어레이 트랜스듀서가 만들어내는 어떤 디렉티버티 패턴이 이런 식의 디렉티버티 패턴을 가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뭐 아직 잘 모르겠죠. 그죠? 이거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죠. 근데 사실은 요거 지금 내가 지금 계속 오늘 이거 하루 종일 오늘 이번 시간 내내 지금 내가 설명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보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리얼리스틱한 이런 트랜스듀서 형태를 만들어 놓으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또 뭔가 또 변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내가 왜 계속해서 이거를 했는지 그거를 아마 이해를 하게 될 겁니다. 거기서 사실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거는 사실 별건 아니에요. 별건 아니고 뭐냐면은 여기서 얻게 되는 교훈이라면은, 여러분들이 트랜스듀서를 만약에 설계를 한다라고 했을 때 요 어레이 트랜스듀서에 각각의 이제 이걸 배치를 할 때 요 사이에 갭이 있죠. 갭을 가능하면 줄여야 한다라는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그냥 이런 설명 없이 그냥 갑자기 트랜스듀서 설계할 때는 어레이 형태로 만들고 그 어레이에 각각의 갭을 최소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은 그러면 너무 뜬금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좀 약간 스킵을 하긴 했는데 어찌됐든 간에 대략적으로 이렇게 흐름만 지금 보여주는 거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죠? 대충 알겠죠? 여기까지는. 그렇죠? 자,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이 쉬는 날인가? 그래요? 그렇죠? 그럼 다음 주 목요일은 안 쉬는 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 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주에 봅시다. 네.